자, 5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과서 16쪽부터 18쪽까지의 내용으로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우리 국토의 소중함과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반크라고 들어봤어요? 한 청년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 반크,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외국인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편지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는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궁금해하였습니다. 청년은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죠. 문제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속국이었다. 한국은 가난하고 범죄가 많은 나라이다. 심지어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들을 간직한 매우 가치있고 소중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바로 알려야 되겠다. 외국 친구들에게 한국을 올바로 알리기로 마음먹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시작한 이 운동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되었습니다. 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이런 한 개인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많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토, 문화재, 문화 등을 알리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될 때 반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반크 자료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또 가슴 뿌듯한 벅찬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선 영상에서 보았듯이 반크는 외국 친구와 편지 교류로 시작이 됐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였죠. 외국 친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끝납니다. 하지만 반크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선생님 설명 잘 듣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16쪽에 보면 지연이가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해야 될 국토 중에서 비무장지대와 독도에 관한 신문기사를 찾았습니다. 자, 비무장지대에 관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이다.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다. 비무장지대 주변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최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두타연 계곡 등을 보려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독도에 관한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독도의 중요성, 독도의 탄생과 환경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0만 년 전 대한민국 동해 남서부의 해저 2000m에서 솟아오른 용암은 오랜 시간에 걸쳐 두 개의 화산섬이 되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일본의 오키섬에서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언제나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두 섬을 통틀어 우산국이라 했을 정도로 두 섬은 지리적으로 둘로 나눌 수 없는 긴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이어져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정학적 가치와 풍부한 해양 자원으로 인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 신라에 속하기 전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우산국은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 고대 해상왕국으로서 활발한 해상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해양 문화를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지도상으로의 독도는 사람이 발이 닿기 힘든 위치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태평양의 적도로부터 올라와 동해에 열을 공급하는 동안 난류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에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풍부한 플랑크톤과 해초군락지가 형성되어 황금어장을 만드는 자연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자원들은 독도가 동해 중앙에서 해류의 교차로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저에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불붙는 얼음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으며 이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독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 여러 나라의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으로 군사 전략적인 정보 수집과 해군력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그 주변의 영해에 12해리만의 가치를 가진 섬이 아닙니다. 바다 위로 솟은 작은 독도는 거대한 화산섬의 극히 일부이며 동해 중앙 바닷속에는 해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역사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점차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해양 자원의 보고로서 우리의 원천 에너지를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무장지대와 독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교과서 17쪽에는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국토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비무장지대하고 독도는 빼고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만듭니다. 카드뉴스 형태도 좋고요. 포스터 형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홍보물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공유해 보세요. 반크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활동 안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환경에 따른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환경에 따른 국토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 19쪽에서 21쪽을 가지고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